항상 시청해주시는 시청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남진 박사와 함께 가지야! 요즘에 아침 식사를 안 먹거나 못 먹거나 대충 먹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아침 식사가 우리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고 있는 것이나 대충 알고 있는 사람들 또는 모르고 있는 사람들 모아서 핵심적인 부분들을 중심으로 그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해서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많은 일들이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 식사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 중에는 입맛이 없거나 맛이 없거나 습관이 안 돼서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내가 기계도 아니고 식사를 딱딱 그렇게 맞춰서 어떻게 먹느냐? 그리고 일 때문에 못 먹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할 일이 많거나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그럴까요? 혹시 나 자신이 게으르거나 잘못된 습관 때문은 아닐까요? 만일 바빠서 그런다면 조금 일찍 일어나면 되지 않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아침 식사를 하는 것은 오전에 에너지를 얻기 위한 것도 있지만 이보다 인체의 전체적인 면을 위해 더욱 필요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침을 굶을 경우에 식사량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러면 인체의 정상적인 시스템 능력이 저하됩니다. 그리고 인체는 응급사태에 대비하기 위해서 에너지 소모를 최대한 줄이면서 가능한 쌓아두려고 노력합니다. 비만으로 가는 과정이 쫙 그려지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아침을 굶느냐. 국민건강영양조사를 봤더니 성인 전체 인구의 약 30% 가까이가 아침을 굶는 겁니다. 이것은 19세에서 64세에 가장 팔팔하다라고 얘기할 때 이러한 상황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여성들이라든가 도시에 거주하는 거주민들에게서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굶는 이유가 뭐냐? 크게 세 가지로 함축이 되고 있었습니다. 바빠서, 입맛이 없어서, 그리고 습관이 안 돼서. 문제는 이렇게 아침을 굶게 되면 간식을 섭취한다거나 또는 점심이나 저녁에 과식이나 폭식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등 비만의 위험을 증가시킨다라고 많이 알려진 부분과 함께 다음과 같은 크게 세 가지의 위험 요인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첫째는 심뇌혈관 질환의 노출 가능성이 크다.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과 의과대학에서 공동 연구를 한 것이 있는데요. 여기서 아침을 굶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심근경색이라든가 뇌졸중과 같은 심뇌혈관 질환에 노출될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2014년부터 3년 동안 국민건강영양조사에 참석했던 7,000명 이상의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보건복지부가 직접 조사한 것이기 때문에 신뢰도가 대단히 높습니다. 왜 심뇌혈관 질환에 노출이 되느냐? 그 원인을 찾아봤더니 아침을 굶게 되면 혈당이 높아지면서 혈액 속에 중성지방이 증가하기 때문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변비 가능성이 높아진다. 아침을 굶을 경우에 서두에서 네 몸의 정상적인 시스템 능력이 저하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배변 능력의 저하도 포함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즉 아침을 굶게 되면 배변 기능이 원활하지 못해서 변이 장에 오래 머물게 하는데 일조를 하며 이러한 상태가 계속될수록 변비의 가능성은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변비는 그냥 변이 안 나오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성인병이라고 하는 생활습관병들이 발생하게 되면 합병증이 어마무시한 질병으로 이완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고혈압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변비가 있어요. 화장실에서 변을 봐요. 힘을 딱 주다 그냥 빡 쓰러져 버리면 이분은 이 중풍이라고 하는 뇌졸중의 노출 위험이 커지고 심근경색이라든가 협심증이라든가 동맥경화와 같은 이런 심장질환이 있게 되면 변을 보다가 변을 당할 수 있는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변이 안 나오고 하는 변 수준이 아니라는 것을 절대 잊어버리지 마시고 미래를 볼 수 있는 안목을 가지시라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인생과 나이는 항상 팔팔함을 유지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깜빡할 새에 확 지나가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공부나 일에 능률이 떨어진다. 아니 무슨 아침을 굶는다고 공부나 일이 능률이 떨어져요. 그건 게으르거나 못하니까 그러죠. 물론 그러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있죠. 하지만 아닙니다. 그러한 영향 중에 탄수화물 부족이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한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밝혀졌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아침을 굶는다라는 것은 탄수화물 섭취를 안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족 현상이 나타날 것이고 이것이 집중력의 저하를 불러와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 공부라든가 어떤 작업이라든가 자기가 해야 되는 어떤 일들이라든가 이러한 일의 능률들을 현저하게 떨어뜨립니다. 이것은 내가 무엇인가에 집중하고자 할 때 에너지를 써야 되는데 에너지가 당입니다. 이 당이 부족하다 보니 얘가 딴짓을 합니다. 그래서 자꾸 선생님이라든가 직장 상사에게 너 왜 그래? 집중해! 너 왜 이리 산만해?
이러한 소리를 종종 듣거나 그럴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해도 아닐 겁니다. 괜히 안 좋은 소리 들으면 솔직히 기분 안 나빠질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거기에다 무슨 병명을 붙여서 회의할 때마다 얘기를 한다거나 쟤는 산만한 사람이라고 낙인 찍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오해의 소지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도 아침을 굶지 말자라는 겁니다. 결국 아침 한 끼를 안 먹은 것뿐인데 그 보상은 엄청난 타격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야간에 늦게까지 일을 하든가 새벽까지 일을 해야 되는 사람도 있을 텐데 그런 사람들도 자다가 아침 먹어요? 이런 경우는 아주 극소수이며 예외적인 부분입니다. 자다가 밥을 먹으려고 아침에 일어나게 되면 잠을 제대로 못 잡니다. 그러면 오히려 몸이 더 피곤하고 회복 능력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또 식도와 관련된 여러 가지 질환들을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굉장히 반대입니다. 더 자라, 더 주무십시오라고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따라서 아침에 충분히 자야 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 아침을 꼭 먹으려고 하지 마시고 오히려 잠을 더 충분히 주무시는 것이 더 나으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렇게 예외적인 사람들은 극소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인 생활을 하면서도 아침을 굶는 사람들이 많아서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능하면 아침 식사를 하면서 자신의 몸에 대해 주인의 책임을, 역할을 다하시길 진심으로 권장합니다. 내 몸은 주인이 하는 대로 그대로 병이 되거나 건강해진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도 그다란 위안이 됩니다. 건강닥터와의 계속적인 만남을 기대합니다. I'll be back soon.